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 모드를 위한 기초통계 강의 PCA 주성분 분석 여섯 번째 시간 13-9 주성분 분석을 실습해보자입니다. 자,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손으로도 계산해 봤고 많은 걸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건데 첫 번째 할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손으로 혹은 엑셀로 계산해 왔던 그 국어 영어 점수 아주 간단한 데이터인데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화면을 잠깐 화면 캡처를 해서 데이터를 직접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한번 해보는 건 좀 많이 달라서요. 실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실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냐면은 아마도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이면에 unobservable한 보이지 않는 언어 능력이라는 무언가 개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한번 뽑아내보자. 이런 거고요.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조금 복잡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좋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굉장히 데이터 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일부러 한번 요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할 데이터는 구글에 들어가셔서 빅5 샘플 데이터라고 하시면 아마 제일 위에 오픈 사이클러지 데이터라고 해서 이게 뭐가 뜰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2014년 5월 18일에 업데이트된 빅5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공짜고요. 다운로드 후에 이제 압축 파일을 푸시면 되는데 빅5가 뭐냐면 가장 유명한 사람의 성격, 유형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문적으로 심리학을 하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빅5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걸 만드신 분들은 그 이제 인벤토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왜 굳이 이런 주성분 요인 분석 이런 거 안 하고 덧셈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제 성격을 검사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주성분 분석이 잘 된다라고는 장담은 못합니다. 실제 결과가 그렇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을 잠깐 화면 캡처하셔서 자모비에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일단 다 넣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 몇 강의 동안 계속해서 샘플로 우리가 계산해보고 엑셀로도 풀어보고 했던 그 데이터입니다. 국어와 영어 점수고요. 딱 10명입니다. 자모비의 경우에 아주 심플합니다. 애널리시스에 들어가면 팩터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이름이 팩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요 밑에 별도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요 두 개의 변수를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뭐가 뜹니다. 다만 좌측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굳이 로테이션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넌으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로테이션, 이렇게 단순한 주성분 분석을 로테이션까지 해가면서 볼 필요는 없고, number of component를 구할 때, 자모비가 좀 여러 가지를 보여주긴 하는데, 요거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based on eigenvalue. eigenvalue가 1보다 큰 것만 가지고 오겠다. 왜인지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다른 옵션을 넣지 않으면 요거 하나만 딱 나옵니다. 요 하나만 먼저 보시면, 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죠.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가 첫 번째 컴포넌트, 그쵸. 이게 좀 넘어왔네요. 다시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와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가 얼마다? 0.99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ssumption 책에 있는 발렛 테스트를 한번 보시면, 유의하죠. 무슨 말이냐?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 이 데이터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유의하다. 일이 없지 않다. KMO 테스트 했더니 엉망으로 나옵니다. 왜냐? 딸랑 변수가 두 개라서 그렇고요. 여기 sort loading by size를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요 컴포넌트에 나오는 요 넘버가 그 사이즈 순서로 다시 재배열이 되고 hide loading below 0.3, 0.3보다 작은 건 안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너무 커서 다 보이는 거고요. 서머리를 보시면 컴포넌트 서머리 하고 나오는 걸 보시면 우리가 딱 하나의 컴포넌트 주성분만 추출을 했고 로딩은 1.98, 즉 아이겐밸류가 1.98이란 것이고 전체 분산의 99%를 설명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런 뜻이 되고요.
컴포넌트 코릴레이션 나올 게 없습니다. 왜냐면 컴포넌트가 하나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없고요. 이니셜 아이겐밸류, 처음에 뽑아낸 아이겐밸류는 아마도 2개였겠죠. 밑에 있네요. 1.98, 0.02. 우리가 예전에 계산했던 그 숫자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 플롯을 누르면 이렇게 플롯을 하나 그려줍니다. 네. 자모비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저는 SPSS보다 이제는 자모비를 더 추천을 하긴 하는데요. 약간 아직까지도 물론 그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단점인 뭔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보죠.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또 다른 블루스카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역시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아날리시스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팩터로 돼 있죠. 팩터 안에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죠. 이미 다 값을 집어넣었고요. OK를 한번 눌러보죠. 그냥 누르면 이제 결과가 뜨는데 이게 결과입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숫자가 다릅니다. 왜냐면 여긴 이제 옵션이 아까 하나 있었는데요. 보시면 팩터의 principal analyze correlation matrix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안 하면은 표준화를 안 하고 그냥 해버립니다. 우리가 표준화를 하고 하는 그 주성분 분석을 봤기 때문에 안 하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보기가 어렵고요. 요거를 해서 OK를 누르면 다시 이제 결과가 뜨는데 약간 값이 좀 달라 보입니다. 컴포넌트 로딩 값도 컴포넌트 1, 2 사이에 보면은 이런 숫자가 좀 뜨긴 하는데 저도 이게 사실 어떤 이유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컴포넌트 베리언스에 나오는 이 뭔가요? 아이겐밸류는 똑같습니다. 1.98, 0.02. 그리고 가장 아래 보면은 표준 편차 보여주면서 사실 표준 편차가 뭐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으나 전체에서 베리언스의 얼마를 얘가 설명하고 있나 99%, 뭐 1% 그쵸?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뭐 이 툴을 쓰든지 큰 차이는 없다 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건 없애고요. 두 번째 실습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어디서 다운받으시냐면 여기 구글에서 빅5 샘플 데이터 치시면 첫 번째 나오는 EI를 누르시면 여기가 뜨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빅5 요 2014년 5월 18일 날 업데이트된 요 끝으로 가시면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이제 압축을 푸시고 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시면 굉장히 큰 데이터 하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레이스, 에이지, 나이죠. 뭐 인종, 나이, 아마도 이게 결혼 유무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성별, 뭐 등등등이 쭉 나옵니다. 뭐 국적부터 해서인데 여기 이제 E1부터 E10까지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N이 또 10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5개 카테고리가 10개씩 있습니다. 디스크립티브를 한번 보죠. 처음 보시는 데이터일 수 있으니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E1부터 해서 E10까지 있고요. N1부터 N10까지 있고 A1부터 A10까지 있고 C1부터 C10까지 있고 O1부터 O10까지 있으니까 5가지를 10개의 질문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은 거고요. 여기서 뭐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E는 extroversion, 그러니까 이 외향성이고 뭐 N은 neuroticism,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뭐 이렇게 신경증 뭐적인 이런 거고요. A는 agreeableness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너무 50개의 데이터를 보는 건 지금 무리이기 때문에. 자, 바로 팩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principal component를 누르면 이제 여기 E1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50까지를 그냥 50개의 변수를 다 몽땅 집어넣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로테이션은 필요 없고요. 아이겐밸류 1 이상으로 하고 일단 보죠.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아까 언뜻 보니까 그 데이터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일단 변수가 50개이기 때문에
계산량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5가지 성격 유형이 떨어져서 나오길 바라죠. 그래서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5개가 나오길 바랬는데,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총 8개가 나왔죠. 이런 일이 상당히 흔합니다. 이게 0.3, 로딩이 0.3 이상, 그러니까 사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컴포넌트와 각각의 변수 사이의 코릴레이션 값이 얘네들인데 이거를 이제 보기 어려우니까 일단 소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0.3은 너무 낮은 것 같으니 대략 0.5 이상인 것만 보여주게 하죠. 0.5보다 코릴레이션이 작으면 아예 보여주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역시 돌아가느라 조금 시간이 걸리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참 걸리네요.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 하는데 슬프게도 앞에 보시면 첫 번째 컴포넌트에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걸려 있는데 이끼리만 다 와서 붙으면 괜찮은데 E가 상당 부분 있고 N이 하나 있고 A가 2개 있고 E가 또 여기 있긴 있네요. E는 대부분 일로 와서 붙어 있긴 하네요. 보니까 A도 있고 N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한 그 5가지가 완벽하게 서로가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 보니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뭉쳐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럴렛 테스트 결과를 볼까요? 어떤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뜨겠네요. 왜냐면 이게 오버롤도 뜨고 그 다음에 변수별로도 떠야 되기 때문에 KMO가 그렇죠. 다행이네요. 바럴렛은 그나마 유의합니다. 이게 힘드니까 하나씩 없애가면서 보죠. KMO는 엄청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오버롤 하나 하고 각 변수별로 KMO 값이 다 나와야 되니까 51개가 나와야 되네요. 이게 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뭐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물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훌륭한 좋은 분석 방법이긴 하나 컴퓨터가 못 따라와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보니까 오버롤이 0.910 매우 훌륭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나쁜 데이터는 아니란 얘기네요. 대부분이 지금 0.9를 넘죠. 0.8, 0.7이 일부 있고요. 그죠? 다만 이제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딱 5개로 딱 떨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되긴 합니다. 컴포넌트 서머리 이런 걸 보기 전에 그럼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5개만 뽑아낼 수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fixed number에다가 컴포넌트를 5라고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5개만 뜰 겁니다. 시간이 역시 또 조금 걸리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때 5개만 뽑아냈는데 아이겐밸류가 1보다 큰 나머지 3개, 우리가 8개가 나왔죠 아까? 그건 이제 우리가 그냥 강제로 버리는 겁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분산을 우리 마음대로 버린 게 되긴 돼요. 이게 사실 연구자의 판단이긴 한데 그런다고 5개가 깔끔하게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릴레이션을 보니까 0.5보다 높은 코릴레이션이 3번째 컴포넌트는 1개도 없고요. 5번째 컴포넌트도 1개도 없네요. 1에 굉장히 첫 번째 컴포넌트에 굉장히 왕창 많이 몰려 있고요.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번 보죠. 계속해서. 컴포넌트 서머리를 보면은 서머리라고 하는 건 이제 몇 개의 컴포넌트가 몇 %의 분산을 그래서 설명했느냐를 보고 싶어서 보는 건데 5개만 지금 끄집어냈으니 5개만 뜰 겁니다. 이렇게 5개만 했더니 총 얼마가 지금 설명이 된 건가요? 45.5%. 누적으로 45.5%가 설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 이상의 분산, 반 이상의 정보를 버리는 게 됩니다. 물론 8개의 컴포넌트를 다 가지고 온다 해도 글쎄요.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컴포넌트 간의 코릴레이션. 어차피 주성분 분석은 컴포넌트를 뽑아내고 그 다음 이제 주성분을 뽑아낼 때 직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그죠? 이게 거의 0.00000 얼마 거의 0인 거죠. 얘네들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요인 분석할 때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이니셜 아이겐밸류를 한번 보죠. 이니셜 아이겐밸류를 보면 우리가 버린 6번째, 7번째, 8번째 아이겐밸류가 대략 얼마이고 어느 정도를 버렸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5개의 카테고리에 10개씩의 질문을 넣기 때문에 50개의 질문이었고요. 총 분산은 그럼 50이 되겠죠. 그죠?
50이 됐는데, 자, 이제 한번 보지요. 50 중에, 자, 이게 50까지 다 나옵니다. 그죠? 50 중에 첫 번째 아이겐밸류가 8 정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 50이라는 총 분산 중에 16%를 혼자 설명을 했고, 이게 여섯 번째쯤 가니까 1.5, 1.3, 1.0이 살짝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분산은 아닌데 참 버리기도 아깝죠. 3%, 2%, 2%. 대략 우리가 8개를 가지고 움직인 거에 비해서 5개의 주성분만 가지고 움직이면 3 더하기 2 더하기 2, 그러니까 대략 얼마인가 7% 정도의 베리언스를 그냥 버린 거죠. 스크립플롯을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뭔가 뜰 겁니다. 아이겐밸류 지웁시다. 이런 것들이 얘가 힘들어합니다. 컴퓨터가 힘들어해서 다 본 건 지우고요. 스크립플롯만 한번 보자. 뭐 스크립플롯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보는 재미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아주 예전에는 이것도 리포트를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보이면은 우리가 대략 8, 6, 4, 2, 1이 여기쯤 어디 있겠네요. 그죠? 요 아래 어디 있는데 아주 급격하게 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초반 앞에 몇 개의 주성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반적인 데이터를 설명은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앞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이 데이터가 한편으로는 주성분 분석엔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잘 이 변수와 주성분이 분리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주성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만능은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방금 본 이런 경우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막 변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뭐 꼭 잘못된 거냐라고 말하면 솔직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 또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주성분 분석이 사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만큼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CA 주성분 분석 6번째 시간 13-9 주성분 분석을 실습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